안녕하세요. 저자 이중입니다. 이 책은 이론 부분과 따라하기 예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따라하기 부분은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30가지, 프레지 애니메이션 20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론 부분은 다시 그 5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놓았는데요. 그 중에 그 이번 동영상 강좌로 제작한 부분은 01번과 02번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 프레지와 파워포인트를 연계해야 하나? 왜 원스톱 플랜테이션이 필요한가? 이 부분을 한 50분 분량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프레지와 파워포인트를 연계해야 하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 하루 수천만 건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발표를 하시나요? 지금 뭐 차트지를 넘겨가면서 하는 분들도 없겠죠. 슬라이더를 넘기거나 뭐 비디오 떠서 TV에다 놓고 발표하는 분들도 없을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컴퓨터에서 작성을 해서 어떤 그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상영하는 그런 그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뭐 뉴스 같은 걸 보면은 이미 그 앵커 뒤에 그 영상이 나고 이런 시대는 지났죠. 이제 그 앵커가 있고 그 앞으로 비행기가 지나다닌다든가 이제 이런 그 3차원 그 프레젠테이션 아니면 가상현실 환경 이런 속에서 어떤 뉴스가 나가거나 이제 선거 방송 같은 것을 하거나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발표 방식, 프레젠테이션 방식이 많이 그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파워포인트가 아무래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프레지나 이제 키노트 등을 이제 사용하는 분들이 있겠는데요. 이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은 그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야 되나요? 뭐 프레지로 작성해야 되나요? 프레지는 또 뭡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발표를 좀 다양하게 좀 그 차별화되게 하고 싶어하는 분들의 어떤 질문들이 자주 올라오는데요. 어쨌든 제가 그 답을 가끔씩 드린다면은 어, 파워포인트하고 프레지를 섞어 써라 이렇게 저는 그 답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프레지는 프레지의 장점이 있어요. 그 파워포인트는 파워포인트 장점이 있고 이거를 따로 떼지 말고 서로 섞어서 강점을 잘 융합시켜라. 그렇게 되면은 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성공 프레젠테이션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파워포인트하고 프레지를 섞으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이런 그 질문이 나올 수 있어서 제가 이번 본문에 수록된 50개의 예제 중에서 한 10개만 추려서 한번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파워포인트하고 프레지하고 섞여 있어요. 이거는 그 파워포인트 자료고 이건 자체 텍스트는 프레지죠. 그래서 프레지하고 파워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조합돼서 활용할 수 있다. 이 파워포인트에서 이런 그 차트를 만들어야죠. 이건 도저히 프레지에서 이런 차트를 만들 수 없습니다. 텍스트는 다시 프레지에서 쳐야 주민 주마웃 할때 깨끗한 뚜렷한 텍스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프레지를 또 활용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은 파워포인트, 어떤 것은 프레지 이런 식으로 각각 자신의 강점들을 잘 살려서 하나의 슬라이드를 완성하고 발표한다. 이것이 프레지와 파워포인트를 연계해야 될 이유입니다. 계속 보시죠. 자, 주민주마웃에도 깨끗하게 보이려면 당연히 이 프레지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프레지에 작성된 텍스트만이 이런 식으로 또렷하게 아무리 키워도 깨지는 그런 것이 없겠죠. 그리고 요 굉장히 중요한 거.
요 애니메이션 쪽인데요. 프레지는 애니메이션이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 같은 거 디자인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근데 이런 그 차트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파워포인트에서 한 다음에 이것을 비디오로 녹화를 해서 프레지에 삽입하는 방식이라면 프레지의 단점, 이 애니메이션이 그 한정되어 있다든가 하는 것들을 크게 극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또 작업한 것이 그대로 삽입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동영상으로 삽입됐을 때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명한 그 비디오이기 때문에 절대 파워포인트에서 작업한 거라는 느낌이 나지 않을 겁니다. 파워포인트에서 템플릿을 만들고 그것을 배경화 시킨 다음에 프레지에서 텍스트를 쳐서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는 거, 이것이 가장 그 보편적인 그 프레지와 파워포인트를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파워포인트, 어떤 때는 프레지, 이런 식으로 구분할 게 아니라 서로 섞어서 사용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정교하게 따낼 수가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포토샵을 사용합니다. 포토샵은 거의 뭐 전체 슬라이드 만드는데 5%도 사용 안 하지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포토샵 작업, 나머지는 거의 그 그래픽 작업은 포토샵을 쓰지 않고 파워포인트만 가지고 작업을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텍스트 작업은 프레지, 그래픽 작업은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한 일부는 포토샵이나 아도브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한다, 이렇게 좀 정의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워드아트 같은 경우가 특히 중요한 작업인데요. 프레지에서는 이런 식의 입체감 나는 워드아트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도be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활용하는 것보다 당연히 파워포인트에서 작업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훨씬 더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워드아트 작업 같은 거, 이것도 다 파워포인트에 작업해서 갖고 들어온 거죠. 파워포인트에서 작업한 것은 대부분 PNG 파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배경과 잘 어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뚝 잘라서 사진처럼 갖고 들어와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데 PNG면 파일 크기가 크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완성도 높은 것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좋겠고, 이런 문양이라든가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파워포인트에서 작업해서 갖고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조합하는 방식, 텍스트는 프레지, 어떤 문양은 파워포인트, 이렇게 작업 범위를 각각 정해주고, 이 패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거나 이런 패턴이 너무 길어지면은 이 파워포인트에서도 한계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도be 일러스트를 조금 사용을 해서 조합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본문에 전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가면서 따라 하시면 어떤 그래픽 소스도 그대로 드렸기 때문에 이 작업이 그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열심히 어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따라 하신다면 금방 이런 실력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프레젠테이션에는 유감 없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파워포인트와 프레지를 섞어라, 이것이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화두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간판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어쨌든 약칭으로는 PPT라고 하죠. 어떤 분은 PT하고 PPT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PPT는 파워포인트의 약칭이고 PT는 프레젠테이션의 약칭이죠.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로는
프레지나 키노트는 쓸 줄 몰라도 파워포인트는 꼭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직장 생활이 편합니다. 그래야 대학 생활에 있어서 보고서든 아니면 레포트든 자유자재로 작성해서 발표할 수가 있겠죠. 프레지는 그 하나의 가치, 하나의 그 요소로 활용하면 되겠고, 프레지를 중심으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파워포인트가 작업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어쨌든 그 파워포인트 상당히 중요한 툴인 것은 확실합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의 장점이 엄청납니다. 일단은 보편적인 프레젠테이션 도구다. 이건 뭐 너도 나도 이거는 쓴다. 이렇게 마치 뭐 글로 따지면 한글을 몰라갖고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직장 생활 동안에 파워포인트를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전 세계 10억 컴퓨터에 세팅되어 있고 이거 자료 파워포인트 자료는 인터넷에 가도 뭐 아주 그 흔하게 그 다운받고 리뷰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무료 템플릿도 엄청나게 많이 또 배포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클립아트라든가 뭐 무료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그 끌어와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만드는데 굉장히 그 좋은 환경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둘째로는 엄청나게 강력한 그 그래픽 저작 도구다. 이렇게 뭐 엄청나게라고까지 강조할 정도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겠는데, 저로서는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가치 있는 그 저작 도구라고 확신을 합니다. 포토샵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정도까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프레지의 저기 파워포인트의 그 어떤 그 저장 능력은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효과, 그림자 효과, 입체 효과, 3차원 회전 효과 이런 것들을 잘 그 조합을 하면 아주 그 완성도 높은 그 그래픽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좀 이따 그 구체적으로 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왜 파워포인트가 강력한 그래픽 저작 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한 그 책이고요. 이 책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왜 포토샵이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지, 왜 그 그라데이션 그림자 효과, 입체 효과, 3차원 회전 효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상당히 고퀄리티의 그 그래픽 요소들을 그 제작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예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그 또 몇 년 지났네요 벌써. 그렇지만 지금 봐도 굉장히 그 알차게 구성되어 있고요. 디자인 퀄리티도 그 고급 그 유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파워포인트 2007, 2010 공용이고요. 지금 2013, 2016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 책으로 충분히 공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보면 25가지 도예가 있겠지만 이렇게 뭐 4, 5가지씩만 이제 추렸습니다. 간단하게만 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파워포인트에 있는 도형을 이용을 했고요. 그냥 그 입체 효과,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 이런 그 조명 효과, 이런 조명 같은 것을 조금 그 줘서 이런 느낌을 냈는데요. 한 제작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이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포토샵이나 아도브 일러스트레이터 아니면은 그 3D 그 프로그램으로도 제작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느낌하고 똑같이 뽑아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과연 5분 내로 이 작업이 가능할까요? 결국은 그 파워포인트는 파워포인트 나름대로의 그 강력한 특징이 있고 강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경우는 그 중급, 초중급 수준에서 제작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파워포인트는 놀랍게도 이 질감 표현도 아주 그 잘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 플라스틱 질감 아니면 아크릴이나 유리 질감을 표현한 건데
아주 이 투명도를 잘 적절하게 주면 이런 느낌을 잘 뽑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원형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글도 파워포인트 워드 아트의 어떤 기능을 활용하면 이런 정도는 쉽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얘는 유리 질감을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조명 느낌, 그라데이션 효과, 이런 것들은 참, 깜짝 놀랄 일이죠. 이거 어떻게 포토샵 없이 파워포인트만 갖고 이런 작업이 가능할까?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파워포인트를 결국은 10%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파워포인트 기능만을 이용한 작업인데요. 이런 유리의 느낌 안쪽에 이렇게 다시 배치하는 이런 것들은 매우 그래픽적으로도 흥미롭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직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능만 활용했는데요. 마치 포토샵을 상당 부분 활용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포토샵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파워포인트는 5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강력한 또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텍스트 박스를 이용한 이런 구성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파워포인트에서 자유자재로 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어떤 이렇게 원근감을 표현하거나 이 투명도를 주거나 이런 하이라이트를 주거나 할 때 파워포인트의 기능만으로 이런 디자인 가능하다. 이게 도저히 이 포토샵 없이 이런 게 가능할까라고 이렇게 자꾸 묻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파워포인트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할 수 있는 디자인이 얼마나 많을지 또 상상해도 좋겠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이렇게 각도를 틀어서 마치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작한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런 것들도 3D 프로그램으로 만든다고 하면 과연 한 5분, 10분 이내에 이런 식의 어떤 완성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이것들은 전부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흥미롭죠. 왜냐면 이 3D 프로그램으로 제작했다 하더라도 또 애니메이션 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손을 들게 될 겁니다. 결국은 파워포인트가 승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도 9시 뉴스에 떡하니 올라가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완성도를 자랑하는데요. 오직 파워포인트 기능만으로 이런 디자인이 가능하다. 어떤 각도, 어떠한 어떤 볼륨감, 어떠한 색채, 이런 것들도 고민할 필요 없다.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능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템플릿 같은 경우도 따로 어디에서 구입할 필요 없이 그냥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능만으로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살려서 이런 템플릿 제작도 가능하다. 이래서 굉장히 웨이브라든가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은 살짝 초급자한테는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추구한다면 이런 정도는 쉽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는 감각이 아니라 숙련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난 미술 감각이 없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프레임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동영상도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잘릴 수도 있지만 이 동그란 안쪽으로 들어가게도 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2010 버전부터는 동영상 위에 다시 이런 식으로 그래픽 레이어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응용이 가능한데요. 텍스트 같은 것이 동영상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드아트나 이런 것을 동그랗게 돌릴 수도 있고, 이런 동그란 쪽에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볼륨감, 조명 처리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툴로 구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 같은 거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능만 활용해도 이렇게 볼륨감 있게 이렇게 그 질감을 유지하면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뭐 초콜릿 느낌도 그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능만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포토샵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또 물어볼 정도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뭐 3D 프로그램으로도 제작 가능할 수 있겠지만 파워포인트로 5분 내에 이런 제작이 가능하다면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웨이브 효과라든가 이제 이런 그 라인 아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능만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3D 프로그램이나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이거 작업하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 파워포인트로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도브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로 바짝 또 긴장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파워포인트 그라데이션 효과라든가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전편집 기능을 활용하면 뚝딱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 뭐 당연히 아도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 수 있지만 파워포인트 기능만으로도 이 정도의 꽃을 직접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 그래픽을 구현해낸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제가 그 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를 찍어갖고 와서 직접 파워포인트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전편집으로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그린 거다. 그리고 이 수염 그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파워포인트로 충분히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눈동자 보세요. 이런 눈동자를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뭐 실사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파워포인트가 이런 정도로 섬세한 작업이 가능하고요. 뭐 사진하고 똑같이 그릴 거 있겠습니까? 결국은 파워포인트 특성을 살려서 이런 터치감을 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얼마든지 인물도 제작 가능하다. 그 다음에 사진 편집 같은 경우도 포토샵의 그 전유물일 수 있겠지만 파워포인트에서도 포토샵 느낌을 그대로 따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스캔 받아서 작업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파워포인트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꽃들도 각각의 그 장소에서 찍은 거를 전부 따서 이런 식으로 재배치를 한 건데요. 여기에 있는 그 웨이브만 파워포인트에서 그린 거고 나머지는 전부 파워포인트에 따서 이런 식으로 조합한 사례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 포토샵에서만 이 전편집을 해서 이렇게 따내는 것처럼 알 수 있는데 아주 정교하게 따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어떤 그 배경 이미지에 있겠지만 그거 날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원하는 이미지만 다시 재배치하고 이거 팔자는 당연히 타이핑해서 이런 데다 입체감 넣어서 파워포인트 오직 기능만 활용해서 이런 제작이 가능하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쓴 거라고는 이 붓터치 효과 요거는 스캔 받아 놓고 나머지는 100%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능만으로 이런 워드 아트를 표현하거나 이런 유리볼을 표현하거나 유리볼 속에 어떤 건물을 넣거나 이런 것들을 작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긴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이렇게 정리해 놔봤는데, 전편집 기능, 쉐이프 기능, 뭐 이렇게 해서 워드 아트 기능에서 한 14가지 정도의 기능을 중심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그래서 화면 전환 효과도 훨씬 낮아지고 있고, 애니메이션 효과도 굉장히 2007의 버벅거림에 비하면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하게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림 자르기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고, 배경 제거 기능 같은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디오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정교해지고 있어서 나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참 긍정적이고 파워포인트의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의 단점은 뭘까요? 딱딱하고 보수적인 느낌을 준다. 너도 나도 파워포인트만을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하고 그 보고 자료나 기획서를 만들다 보니까 좀 진부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프레지로 작업을 해서 갖고 나오게 되면 반짝 그 어떤 주목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딱딱한 느낌, 보수적인 느낌이 또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는 제대로 사용법을 익히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셋째로는 이 부담되는 구입 비용입니다. 이 평생 라이센스 쓰려면 뭐 30만 원 내야 되는데, 그것도 PC 한 대만 가능하다든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부담이 따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제대로 그 사용법을 익히려면 많은 그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에 다시 좀 더 설명을 보탠다면, 제가 한 100시간 과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배울 게 많아요. 그 파워포인트는 의외로. 그래서 프레지는 이런 식으로 뭐 10일, 20일 과정을 운영하기 굉장히 힘들죠. 근데 파워포인트만큼은 테크니컬한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요소 심화 과정으로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특히 기능 익히는 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리는데요. 디자인이나 이런 멀티미디어의 환경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어내거나 좀 더 그 감성적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슬라이드를 만들 때 이 파워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 이 테크닉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을 그 파워포인트에서 구현할 수 있고, 인포그래픽을 그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가 의외로 그 배울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프레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지는 이 파워포인트하고 확실히 다르죠. 이 프레지는 젊은 세대에 또 적합한 툴입니다. 주민주마을 회전을 한 50대 이상 되는 청중 앞에서 마구 돌려대면은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그렇지만 젊은 대학생들한테는 도리어 굉장히 흥미로운 그 발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테드 프레젠테이션에서 선보이면서 많은 그 청중들한테 호응을 받았고, 이것을 계기로 더 확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프레지의 장점은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래서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이 스토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흥미롭고, 파워포인트가 한 장 한 장 넘기는 방식이라면 얘는 하나의 큰 그 도화지에 그 전달 내용을 전부 쓸어 놓은 다음에 이것을 포커싱하는 형태로 또 방송 카메라 따라가는 형태로 그 스토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매끄럽고 유연하게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매우 배우기가 쉽다. 한 배우는데 3시간 걸린다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아주 그 짧은 시간 내에 프레지 전체를 어떻게 보면 기능을 익힐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테마, 패스, 프레임, 텍스트 작성 뭐 이런 정도만 알아도 그 즉시 발표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놀라운 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기반이며 무료 이용 가능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만으로 어떤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고, 이게 또 일부 공짜일 수 있어요. 공짜나 그 유료나 기능은 거의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무료는 나름 그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건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 프레지 그 화면으로 직접 한번 그 몇 가지 특징을 알아볼까요? 이거는 그 본문 예제 49번에 수록되어 있는 그 프레지 예제인데요. 이거 보면 이런 식으로 주민 주마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회전 같은 걸 할 때도 파워포인트에서 이런 느낌을 구현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여기 그 동영상을 넣겠다 그러면 이 파일에 동영상 삽입, 그다음에 배경을 넣겠다 그러면 배경음악 넣겠다 그러면 이것을 그 클릭해서 음악을 그 삽입하면 되겠고,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걸 클릭해서 얼마든지 그 링크를 걸거나 해서 그 표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잘 디자인 못합니다, 이 색채 배색 잘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테마를 선택을 해서 이 테마에 있는 폰트, 테마에 있는 그 색배색을 잘 활용을 한다면 아주 쉽게 그 프레지 자료 작업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그 테마 위저드에 들어와서 이런 3D 백그라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삽입하게 되면 좀 더 그 입체적이고 좀 더 놀라운 그런 어떤 그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색에 대해서 좀 불만인 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프레지의 장점들은 쉽다, 그 다음에 공짜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어떤 그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그것을 전달한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단점이 있겠네요. 단점은 그래픽 제작이 어렵고 애니메이션 기능이 미흡하다. 파워포인트에 비해서 애니메이션 기능이 턱없이 그 미흡합니다, 사실은. 근데 주민주마의 회전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마치 그 화려한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파워포인트의 기능에 훨씬 못 미치죠. 그 다음에 그 그래픽 제작이 어렵다. 프레지 그 자체로는 그래픽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파워포인트에서 거의 90% 제작해 갖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파워포인트와 프레지하고 융합해야 될, 또 조합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서 도구로 호환성 미흡하다. 당연히 이거는 그 문서 도구가 아니에요. 이 프레지는 그 애니메이션 도구지. 그래서 문서 도구로서는 그 파워포인트가 월등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단점이라 할 수 있고, 무료 버전은 좋았는데 이것은 무조건 자기가 작성한 것은 공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작성한. 그래서 어떤 그 기업 비밀 그 자료들을 이 무료 그 버전으로 작성한 거 안 되겠죠. 그리고 워터마크가 찍힌다. 그래서 프레지를 무료로 썼냐 안 썼냐를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프레지 마크가 이쪽 그 좌측 하단에 콱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료로 쓴 거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싫다 그러시면 당연히 유료 버전으로 다시 바꾸셔야 됩니다. 자, 결론 한번 간단하게 내려보죠. 결국은 상호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는 거죠. 예, 제 생각에는 파워포인트 작업 70%, 프레지 작업 30% 이렇게 해서 서로 섞어서 그 어떤 발표 슬라이드를 만들거나 발표 준비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 물론 뭐 프레지 비중을 더 높일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 비중을 더 높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엔 70대 30%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상호 단점을 보완해야 된다. 파워포인트는 그 좀 진부한 느낌이 있다고 그랬죠. 그 프레지 같은 경우는 또 애니메이션 기능이 한정돼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 파워포인트에 프레지를 삽입하면 되지 않냐 이럴 수 있는데, 프레지를 삽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자칫하다가 에러가 날 수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안전하게 동영상을 떠서 삽입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지 애니메이션 돌리던 것을 깨끗하게 동영상으로 캡처해서 파워포인트 삽입하고, 파워포인트 작업한 그 애니메이션을 비디오화 시킨 다음에 프레지에 삽입을 해서 상호 이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고, 세 번째로는 균형 있게 역량을 키워나가자. 이왕이 그 프레지나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약간의 지금 자각을 했다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90% 이상이 초급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파워포인트 10년 썼다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거의 쓰는 기능만 알지 그 나머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의 한계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계속 짜집기에 의존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10년이 돼도 실력이 안 늘어요. 이제 완전 초급자나 이 수준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결국은 그 초급의 수준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단계, 그러니까 파워포인트하고 프레지하고 같이 조합을 해서 어떤 발표 자료를 만들자라는 이 상황에 공감했다면 조금 더 공부해 보자. 그래서 프레지 공부, 파워포인트 공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파워포인트와 프레지를 적절히 활용하자.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크게 높여보자. 그렇게만 된다면 아마 지금까지 프레젠테이션보다 훨씬 더 강력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고요. 아마 조직 내 최강자로 급부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